안녕하세요. 손실을 보던 시젠을 날리고 뇌동매매 모드가 ON 되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내서 호가창도 안 보고 일단 매수부터 하고 봅니다. 매수 시점에 벌써 4가지나 잘못했습니다. 첫째, 한번 매매가 끝나고 나서 10분 정도 텀을 둬야 한다. 그런데 곧장 매수해버렸죠. 뇌동매매의 특징입니다. 둘째, 양봉에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냥 양봉도 아니고 장대 양봉에 매수해버렸죠. 역시 내동매매의 특징입니다. 셋째, 호가창을 면밀히 보고 매수해야 한다. 그런데 호가창에서 타점을 찾기는커녕 그냥 시장가 매수부터 해버렸죠. 넷째, 쌍봉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정고점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데 앞에 언덕이 보이는데도 돌파할 줄 알고 매수했죠. 하지만 저항은 저항일 뿐입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강한 주도주가 없다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나방이 되어 타죽는 거죠. 저 말고도 전고점 돌파하는 줄 알고 따라붙은 불나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양봉이 곧장 밀리면서 윗꼬리 음봉으로 바뀝니다. 저도 놀라서 곧장 손절하려고 하는데 체결이 안 되자 그냥 시장가로 날려버립니다. 이건 그냥 내동매매라 분석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손절이 빨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에 잘못된 점이 많다면 매매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시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3분 뒤 또 급등 종목을 찾아냅니다. 내동매매할 때의 특징은 조금 더 길게 쉬는 법이 없습니다. 매매가 끝나면 곧장 매매를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폭풍 매매하는 것이죠. 그래도 앞선 GH 신소재보다 나은 점이 호가창을 보고 매수했네요. 원칙을 어긴 건 양봉에 매수했다는 건데 양봉의 길이가 짧아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손절을 쳐도 짧게 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서 매매했던 GH 신소재는 양봉을 뽑아내는 듯 하더니 곧장 윗골이 달리고 밀려버렸습니다. 현재 매매하는 옴니 시스템도 양봉을 뽑아내는 듯 하더니 곧장 윗골이 달리고 밀려버립니다. 내동매매하는 종목마다 급등하는 듯 하더니 윗골이 달리고 밀려버리죠. 그 이유는 종목 선정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붙어도 후속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한번 훅 나와버리면 가격이 그대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땐 탄탄한 종목으로 해야 합니다. 옴니 시스템도 내동매매이긴 해도 손절이 빨라서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면 주가는 줄줄줄 흘러서 손실이 커졌을 겁니다. 저는 내동매매를 많이 하긴 해도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손절이 빨라서 계좌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서 또 내동매매를 하면서 회전율을 높이다 보니까 세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왜 났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금 내다가 손실 납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동매매를 하면서 세금만 계속 내는 것이죠. 결국 세금이 쌓이면 계좌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손실이 됩니다. 옴니 시스템 매매한 지 몇 초도 안 지나서 곧장 다른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시도합니다. 1분도 기다리지 않죠. 해당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도 모르고 매수 타점이 어딘지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상승하니까 따라붙는 겁니다. 급등하니까 매수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전형적인 내동매매입니다. 돌파할 줄 알고 매수했는데 돌파하지 못하니까 빠르게 본전에 손절칩니다. 매수한 가격에 매도했으니까 매매 자체는 손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세를 내야 하죠. 그래서 이런 매매가 쌓이면 손실이 됩니다. 돌파를 안 하는 줄 알고 빠르게 손절 쳤는데 한 박자 늦게 돌파하는 걸 보고 다시 뒤따라 매수를 시도합니다. 오픈베이스도 한번 매매가 끝나고 1분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재매매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풍 내동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 호가에 걸어놓은 주문도 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호가를 올려가면서 매수를 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일단 체결부터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매매하면 높게 사고 낮게 손절치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계좌는 순식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한번 스텝이 꼬이게 되면 흥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을 찾아서 고점 추격 매수하니까 수익은 날 수가 없고 계속 손실만 납니다. 대응을 빨리 하면 본전에 탈출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만 내다가 볼일 다 보죠. 오픈베이스도 손절을 잘 쳤습니다. 만약에 버텼다면 주가는 더 하락하고 손실은 더 커졌을 겁니다. 고점 추격 매수는 빠른 손절을 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도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다시 GH 신소재로 돌아왔습니다. 양봉이 나오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매수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되돌아보면 저항이 명확히 보입니다. 저항선 바로 앞에서 양봉이 나오니까 매수한 건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저항은 저항입니다. 돌파는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항에서는 매도해야 하고 저항 앞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뇌동매매를 하다 보니 양봉만 눈에 보일 뿐 저항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하고 본 것이죠. 당연히 매수하자마자 물립니다. GH 신소재도 손절은 잘했습니다. 만약에 손절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손절하고 나서 또 쉴 틈 없이 매매를 시작합니다. 조정 후 양봉이 나온 와이어블을 발견하는데요.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양봉만 보이면 매수합니다. 이래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현재 매매하고 있는 패턴만 봐도 내동매매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죠. 오늘은 제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꾹 참고 버티던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본 건 제 계좌뿐이었죠. 와이어블도 손절을 잘했습니다. 손절치지 않았다면 손실은 커졌을 겁니다. 주가는 처참하게 내려갔죠. 내동매매를 하더라도 손절은 정말 잘합니다. 손절하고 주가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으니까요. 손실이 더욱 커지기 전에 손실을 빠르게 잘라낸 겁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안 좋죠. 종목을 잘못 선정하고 급등하는 양봉에만 매수하니까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등하는 위메이드를 찾아서 매수를 시도합니다. 아래 호가에 걸어놓고 체결시키려고 하지만 체결되지 않고 상승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결국 위로 매수하게 되는데요. 위로 매수하면 거의 대부분 타점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하게 매수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할 뿐입니다. 기다리면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내가 급하니까 위로 매수하는 것이죠. 위메이드는 매수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왜 내동매매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 분홍선까지 반등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꺾여 내려와서 못 버티고 매도하게 됩니다. 위메이드는 앞선 내동매매 종목들보다 오래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상승한 상태였고 반등을 강하게 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수를 쓰고 싶었으나 증거금 100%라서 비중을 더 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손절했습니다. 만약 비중을 실었다면 손절하지 않고 나의 판단대로 버텼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절은 잘 쳤습니다. 주가는 추가로 하락했죠. 장기적으로는 강하게 반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내동매매를 반복했는데요. 내동매매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폭주하는 날에는 내 계좌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